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될 수 없었습니다. 26에 첫 결혼을 했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시댁,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지만 제 웃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원, 또 병원, 그리고 또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임신이 어렵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뒤에 이어지는 의학 용어들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 결혼 3년째 되던 해 추석.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씨도 안 트는 나무는 뽑아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9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기 방으로 쓰려고 했던 작은 방.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엄마라는 이름.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작은 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설렘. 저는 평생 그것들을 모르고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던 해 저는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15살 아들이 딸린 남자와.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드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될 수 없어도 좋은 보호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것은 제가 엄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낳은 아들. 그 아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15년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혼 첫날, 저는 짐 2개만 들고 남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빌라 2층, 문패에는 새로 쓴 제 이름이 어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그리고 복도 끝에서 저를 노려보는 한 소년. 혁준아, 인사해. 남편이 아들을 불렀지만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녕. 혁준아. 나는 아줌마. 차갑게 끊어 말하는 목소리.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데려온 아줌마일 뿐이죠. 15살 소년의 눈빛은 39살 어른인 저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혁준아. 남편이 소리쳤지만 혁준은 이미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딸깍. 문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혁준의 방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혁준아, 밥 먹어야지. 차가워지기 전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혁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밥 먹으라고.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크는 애가. 혁준이 밥그릇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문 앞에 놓지 마세요. 귀찮게.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혁준은 여전히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학교 갔다 와도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밥을 차려줘도 잘 먹겠습니다도 없이 먹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혁준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이것저것 넣으며 오늘은 먹어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 쓰레기통에서 제가 싼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 그냥 버려진.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혁준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먹지도 않고 버리니? 맛없으니까요. 그럼 말을 해주든가. 뭘 먹고 싶은지. 당신이 싸준 거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혁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았어요. 말 안 해도. 난 내 엄마가 아니니까 모를 수밖에. 맞아요. 당신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흉내 내지 마세요. 혁준이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혁준은 지각을 밥 먹듯 했고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올게요. 거짓말을 하고는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혁준이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혁준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12시, 1시, 2시. 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PC방, 편의점, 놀이터, 학교 앞, 동네를 다 뒤지며 혁준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3시, 한강 다리 밑 벤치에서 혁준을 발견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안고 있는 모습. 혁준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혁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찾으러 왔어요? 너 안 들어와서.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어차피 당신이랑 상관없는 애인데. 상관 있어. 저는 혁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 식구니까 상관 있어. 전 당신 식구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집에 살잖아. 그럼 식구지. 혁준이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추워 죽겠어요. 집 가요. 응, 가자. 저는 외투를 벗어 혁준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혁준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투를 두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집까지 30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혁준이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줌마는요, 왜 우리 아빠랑 결혼했어요? 좋아서. 애도 없는데? 애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수는 있잖아. 혁준이 한참 말이 없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보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혁준이가 친구랑 싸웠어요.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습니다. 저는 일하던 식당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 혁준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코피를 흘린 다른 학생과 그 학생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코가 부러질 뻔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학부모님, 혁준이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사과하셔야겠어요. 저는 혁준을 봤습니다. 혁준아, 무슨 일이야? 혁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뭘 물어봐요? 바로 사과부터 하라고요. 상대 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이 엄마 맞아요? 이렇게 애를 방치해 놨어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용직? 식당 일? 그러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그 순간 혁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뭐라 하는 거예요? 엄마. 상대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얘 진짜 엄마 아니잖아. 재혼해서 들어온 계모라며 우리 애가 다 들었어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도 다른 학생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예전 시댁의 시선들과 똑같았습니다. 씨도 안 트는 나무. 그때와 똑같은 차가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모면 어때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피가 안 섞였으면 엄마가 아니에요? 그게. 전 이의 엄마 맞습니다. 호적에도 올라가 있고 매일 아침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밤에 안 들어오면 새벽까지 찾아다니는 이의 엄마예요. 저는 혁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먼저 때린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혁준의 몸이 떨렸습니다. 걔가. 혁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걔가 엄마 나쁘게 말했어요. 계모라고. 친엄마가 죽어서 아빠가 아무나 데려왔다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혁준이 저를 지키려고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저는 혁준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들었구나. 그 순간 혁준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15살 소년이 저를 거부하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 엄마. 혁준이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교무실의 모든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혁준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교무실 사건 이후 혁준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대신 여전히 아줌마라고 부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했고 도시락도 더 이상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가을,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만 남기고.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혁준이, 부탁해요. 제발, 버리지 말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수군수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여자 어떡하려고, 자식도 자기 자식 아닌데 곧 나가겠지. 누가 남의 자식 키워. 저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혁준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빈소에 혁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혁준이 아버지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응, 아줌마. 아니, 엄마는 저 안 버릴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버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이제 나갈 거라고. 혁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혁준을 안았습니다. 바보야. 우린 가족이잖아. 진짜요? 진짜. 혁준이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응. 무섭지 않아요? 뭐가? 이제 우리 둘뿐인 거. 저는 혁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섭지. 근데 너랑 같이니까 괜찮아. 혁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 둘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빌라 전세금과 적금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험은 대출금 갚는 데 다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는 혁준을 대학까지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식당 주방 보조로 출근했습니다. 감자를 까고 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혁준 점심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른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집에 돌아오면 밤 9시였습니다. 혁준은 이미 학원에서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밥은? 라면 먹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저녁 못 챙겨줘서. 괜찮아요. 라면 맛있는데. 혁준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17살 아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밤 11시 혁준이 잠든 후 저는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개에 500원, 100개를 포장하면 5만 원. 손이 베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혁준의 학원비, 교재비, 학교 준비물,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생활비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수입 230만 원, 지출 215만 원, 남은 돈 15만 원.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혁준의 대학 등록금 통장, 현재 잔액 8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예전에는 부드러웠던 손, 하지만 이제는 칼로 깎아낸 듯 거칠어진 손. 저는 그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저는 다시 택배 상자를 접었습니다. 어느 날, 혁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응? 왜 이렇게 거칠어요?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혁준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저 알아요. 엄마가 밤에도 일하는 거. 넌 자는 줄 알았는데. 잠 안 와서 화장실 가다가 봤어요. 엄마가 상자 접는 거. 혁준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 때문이죠? 제가 학원 다니고 대학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아니야. 저는 혁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 잘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야. 그래도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너 키우면서 처음으로 알았어.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엄마,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행복해. 혁준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만나서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혁준이 잠든 방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 이렇게 따뜻한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혁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사장님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많이 낮고 빈혈도 심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 혁준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숨이 차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혁준.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냥이 어디 있어요? 혁준이 소리쳤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까지 없어지면 저는 어떡해요? 혁준아, 엄마. 혁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아프지 마세요. 엄마 없으면 저 혼자 못 살아요. 혁준이 울었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조심할게.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쟤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니까. 아니야. 저는 혁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야. 혁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응? 한 번만 더 불러줄래? 혁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한 번만 더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냥 듣고 싶어서요. 엄마 목소리로 응하는 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엄마. 응. 엄마. 응. 엄마. 응. 우리 아들. 혁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혁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쓰러지면 안 된다고. 이 아이에게 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니까. 병원에서 나온 후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일 좀 줄여요.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하루의 시간만 줄여요. 밤일은 그만두고요. 결국 저는 밤 포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수입이 줄었지만 혁준이 너무 걱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혁준이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컸어요. 같이 벌어요. 공부해야지. 주말만 할게요. 공부는 평일에 하면 돼요.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혁준이 처음 받은 알바비 40만 원. 혁준이 그 돈을 제게 줬습니다. 엄마, 생활비요. 아니야. 넌 내 돈 모아. 싫어요. 엄마가 쓰세요. 혁준아, 제발이요. 혁준이 제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엄마가 맨날 주기만 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줄게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혁준이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 사람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저와 혁준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그럼 저 두부 사올게요. 혁준이 카트를 밀며 즐거워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할인 쿠폰을 뒤지는 저를 보며 혁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뭘? 제가 대학 가서 장학금 받으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혁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벌써 충분히 편해. 진짜요? 응. 너랑 같이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편해. 혁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우리. 혁준이 장난치며 제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보다 커요. 그러게.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가 밥 잘 줘서요. 그럼 더 먹어야겠네. 네. 우리는 웃으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빌라, 낡은 가구. 하지만 그곳은 우리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혁준이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왔다고.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라며 저를 밀어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하며 활짝 웃어주는 아들이 되었다고. 저는 혁준의 이불을 덮어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되게 해줘서. 2년이 흘렀습니다. 혁준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합격증을 들고 온 날 혁준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해.
저는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에는 못 사던 삼겹살을 샀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실컷 먹어. 엄마도 많이 먹어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서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엄마, 저 꼭 훌륭한 의사 될게요. 알아.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혁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 좀 봐요.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네. 예전처럼 안 거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일을 조금 줄이고 혁준이 알바를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 괜찮아요. 이 손이 좋아요. 혁준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이 저 키워준 손이니까. 의대 2학년 봄. 혁준이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그래, 어떤 애야? 연극영화가 다니는 서연주라는 친구예요. 예쁘니? 네. 근데 그것보다 착하고 밝아요. 혁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 엄마도 만나보고 싶다. 저는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자기 사람을 만났구나. 다음 주 일요일, 혁준이 연주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주예요.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밝은 미소. 안녕, 연주야. 혁준이가 말 많이 했어. 정말요?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연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훌륭하시다고 존경한다고요. 저는 밥을 차려냈습니다. 많지 않지만 먹어요. 와, 손수 만드신 거예요? 집밥 진짜 오랜만이에요. 연주는 밥을 먹으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빠는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 만나서. 좋은 어머니라니. 그냥 엄마야. 근데 오빠 친어머니 아니시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혁준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연주야. 아, 제가 실수했나요? 죄송해요. 근데 오빠가 그러던데 진짜 엄마처럼 느껴진다고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서. 연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혁준이 친엄마는 아니지만 우린 가족이니까. 제가 말하자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식사 후 혁준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연주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연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혁준 오빠 정말 좋아해요. 그래, 잘 됐네.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하고 순수해요. 근데,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연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자기 인생보다 어머니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효자인 건 좋은데 오빠도 자기 꿈이 있잖아요. 저는 오빠가 더 큰 세상에서 빛났으면 좋겠어요. 연주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혁준이가 뭘 하든 엄마는 응원할 거야.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연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혁준과 연주는 더 자주 만났고 혁준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연주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모시고 싶대요. 식사 한번 같이 해요. 혁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가도 될까? 왜요? 우리 엄마인데. 혁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가요. 결국 저는 따라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저는 평생 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주의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연주 어머니는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연주 아버지는 고급 시계에 단정한 양복.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혁준 어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연주 어머니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혁준 군,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연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집안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졸업하면 와서 일하면 어때요? 혁준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생각해봐요. 좋은 조건 줄게요. 연주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식당에서 일합니다. 아,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동정과 함께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혁준 군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연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시네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연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혁준 군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혁준 군 참 좋은 청년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죠. 우리 연주 사위로 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체면이 중요합니다. 가문의 전통도 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연주 아버지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혁준 군이 더 큰 사람이 되려면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당신도 아시잖아요. 혁준 군이 당신 걱정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지. 혁준이가 뭘 포기했나요? 해외 연수 기회도 있었고 좋은 멘토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다 거절했죠. 어머니 혼자 두기 싫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물론 효심이죠.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혁준 군의 미래를 위해서 연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혁준은 연준의 집안 사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병원 견학도 가고 의료 세미나도 같이 갔습니다. 저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혁준이 말할 때마다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는 일 있어. 사실은 연주 아버지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혁준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연주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혁준 오빠 있어요? 도서관 갔어. 왜? 아, 그럼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밖이 추워서. 그래, 들어와. 연주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러 부엌에 갔습니다. 잠시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저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거실을 봤습니다. 연주가 혁준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자 연주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서랍을 왜 열어요? 아, 그게 연주의 손에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혁준의 친어머니 사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연주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친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나 해서. 그래서 몰래 뒤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연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주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어머니는 오빠가 제 집안으로 가는 게 불편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를 정말 아끼세요. 오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인데. 연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꾸 피하시잖아요. 혹시 뭐요? 오빠가 성공하면 어머니 곁을 떠날까봐 걱정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연주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는 효자예요. 어머니 말이면 다 들어요. 근데 그게 오빠한테 좋은 걸까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놓아주시면 오빠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연주가 웃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한 거겠죠? 어머니는 오빠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을 하고 연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오빠한테는 그냥 왔다 갔다고만 해주세요. 연주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혁준의 책상 위에 놓인 친어머니 사진. 아름다운 여인. 혁준을 닮은 눈.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친어머니에게 아니면 혁준에게. 그날 밤 혁준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연주 왔었어요? 응, 잠깐 왔다 갔어. 혁준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친어머니 사진이 조금 틀어져 있었습니다. 혁준이 사진을 바로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저 고민이 있어요. 혁준이 돌아앉았습니다. 연준의 아버지가 해외 연수 기회를 주신대요. 그래, 좋은 기회네. 1년 동안 미국 병원에서 공부할 수 있대요. 그럼 가야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혁준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혼자 괜찮을까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뭐가 괜찮아? 엄마는 혼자도 잘 살아. 아니에요. 혁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전 마음이 불안해요. 혁준아. 저는 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길을 가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혁준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고민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응? 연준의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가 더 큰 사람이 되려면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한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혁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기대고 있었나 봐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혁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세상 전부예요. 근데 그게 제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요? 혁준아. 저는 혁준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정말요? 응. 내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전부야. 혁준이 제 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틀 후, 연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부모님께서 정식으로 약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 네. 혁준 오빠도 오고 어머니도 꼭 오셔야 해요. 연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약혼.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혁준이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이렇게 불안한 것은. 토요일 저녁, 저와 혁준은 함께 연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저택.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주의 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들. 저희 집 전체가 이 거실 한쪽만 할까 말까였습니다. 앉으세요. 연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두 분을 부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연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혁준 군과 우리 연주의 약혼을 정식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혁준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혁준 군은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우리 사위로 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연주 아버지가 저를 보았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오래된 의료 가문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체면이 있죠. 혁준 군이 우리 사위가 되면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 집안 배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계모라는 신분이. 연주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를 두셨으면 합니다. 공식 석상에는 나오지 않고 혁준 군과도 연락을 최소화하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혁준 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병원 경영진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강남에 아파트도 마련해 드리죠. 혁준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버님. 혁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혁준 군.
연주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어머니와 상의해서 다음 주까지 답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혁준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혁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차를 한 잔 끓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해. 근데, 혁준아. 저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전부야. 하지만 엄마를 버리는 건데, 버리는 게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너는 내 길을 가는 거고, 엄마는 엄마 길을 가는 거지. 혁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있잖아. 저는 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널 키운 건 의사 만들려고가 아니야. 큰 병원 들어가라고도 아니고. 사람 만들려고 했어. 바른 사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해봐. 연준의 집안의 제안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전 알아요. 혁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른 거라는 거. 근데 좋은 기회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전 그냥 평범한 의사가 될 텐데 연주랑 결혼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혁준을 바라봤습니다. 혁준아. 네.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뭐야? 환자를 돕고 싶어서요. 그럼 됐어.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환자를 도우면 되는 거야. 혁준이 울었습니다. 근데 엄마, 전 욕심이 나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돼. 저는 혁준을 안았습니다. 욕심내도 돼. 성공하고 싶어도 돼. 근데 내 마음을 팔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 혁준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혁준은 자기 방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혁준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저 결정했어요. 저는 혁준을 보았습니다. 연준의 제안 거절할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네. 혁준이 웃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전 제 마음을 팔 수 없어요. 저는 혁준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이틀 후 연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결정했어? 응. 만나서 얘기할게. 혁준이 연준의 집으로 갈 때 저도 따라갔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혁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연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연주 가족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연주의 남동생 연우.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연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정했나요? 네. 혁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연주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왜요? 이유라도 들어야죠. 전 제 엄마를 버릴 수 없습니다. 혁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그런 엄마를 저 혼자 성공하겠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연주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혁준 군, 그게 효도인 줄 아나요?
진짜 효도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안을 받으면 어머니도 편해지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연주 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이것 봐요. 당신 때문에 혁준 군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혁준이는 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양심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양심? 연주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계모와 거리 두는 게 무슨 양심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이 아이를 피로 낳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혁준이가 반항할 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혁준이가 배고플 때 전 제 밥을 줄였습니다. 혁준이가 공부할 때 전 밤새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진짜 엄마예요. 피가 아니라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연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놓아줘요. 혁준이가 더 큰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놓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모두가 연우를 봤습니다. 연우야. 연주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이 아니잖아요. 혁준 형을 사위로 들이는 게 아니라 병원 경영권 싸움에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뭐라는 거야? 연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전 다 알아요. 큰아버지랑 경영권 다툼 때문에 외부 사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혁준 형 실력으로 주주들 설득하려는 거고요. 연우가 혁준을 보았습니다. 형, 우리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 따라서 형한테 접근한 거예요. 연우야. 연주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나가 형 방에서 친어머니 사진 찾던 거 내가 다 봤어요. 그거 아버지한테 보고하려고 했던 거 나 다 알아요. 혁준이 연주를 봤습니다. 연주야. 그게 사실이야?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 미안해, 오빠. 작은 목소리. 혁준이 일어났습니다. 갑시다, 엄마. 저도 일어났습니다. 연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혁준 군, 나중에 후회할 거요. 혁준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여기 왔던 게 후회될 것 같네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혁준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한 선택 후회 안 해요. 알아. 엄마는요?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데 엄마가 왜 후회해? 혁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혁준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큰 병원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혁준 내과의원. 간판은 작았지만 혁준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혁준 병원 옆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엄마 손맛 도시락.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혁준 원장님,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도시락을 싸서
혁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왔어요? 혁준이 환자를 보다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점심 먹었어? 아직이요. 환자가 많아서. 그럼 빨리 먹어. 식으면 안 돼. 진료실에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환자분 중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 있었어요. 그래? 네. 큰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제가 끝까지 치료해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아들이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아들 훌륭하네. 엄마 덕분이에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환자를 사람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의사야. 창밖으로 환자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이, 젊은 사람들. 다들 혁준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 정말 행복해요.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나도.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른 선택을 해서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혁준이 15살 때 찍은 사진. 삐뚤어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던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줄. 다음 장. 혁준이 의대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 장. 혁준이 의사 가운을 입고 저와 함께 찍은 사진.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엄마는 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버티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낳지 않았지만 제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저를 선택했습니다. 큰 병원과 화려한 미래 대신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모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혁준이는 작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저는 작은 식당에서 환자들에게 밥을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으니까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저와 혁준이가 평생 지킬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 따뜻한 진실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